중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며 죽는 한이 있어도 자신은 한국에 남을 것이라 떼를 쓰고 있는 한 중국 여대생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한국에 온 지 6개월 만에 한국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며 대성통곡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후난성 지역에서 대학교를 다니던 장리인이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중국이 세계 최고라는 교육을 받으며 자랐어요. 집에서도 그랬고 학교에서도 그랬죠. 우리 중국은 광활한 영토와 찬란한 역사, 뛰어난 민족성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말을 매일같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정말 중국이 세상 그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최고의 선진국이자 인류 강대국이라고 믿게 되더라고요. 그건 일종의 세뇌에 가까운 신념이었죠. 그런데 절대로 깨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신념에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중국의 한류 열풍이 불어오며 젊은 세대들이 한국의 문화에 열광하기 시작한 것이죠. 중국에서 요즘 젊은이들은 VPN을 사용해서 구글을 이용하는 층들이 많아져서 이미 중국 깊이 한국의 문화는 이미 파고 들어왔었습니다. 한국의 음악, 한국의 드라마, 한국의 패션, 한국의 음식들을 접하며 중국의 젊은 사람들은 진짜 선진 문화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그동안 중국 정부가 주입하고 만들어 온 최고의 중국이라는 허상에서 벗어나고자 했어요. 저 역시 그 중에 한 사람이었죠. 저는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 한국에 대한 호기심을 키워나갔고 결국 한국에 있는 대학교로 교환학생을 갔다 오기로 했어요. 갑자기 제가 한국에 가겠다고 하자 주변 사람들, 특히 어른들은 깜짝 놀라셨죠. 해외로 공부를 하러 갈 거면 뭔가 조금 더 그럴듯한 곳으로 가야지. 왜 하필 그런 쥐뿔도 없는 나라로 가려고 하는 거니? 게다가 중국 출신인 네가 한참 아래인 한국으로 뭘 배우러 간다는 건 이치에 맞지도 않아. 예전에 한국은 우리 중국을 대국으로 모시던 작은 나라인데 거기로 무슨 공부를 하러 간다고 하는 거니? 넌 창피하지도 않니? 그렇게 말하며 어른들은 제 결정을 한심하게 여기셨어요. 중국에는 이미 다 지나가 버린 중국의 옛 영광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어른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보시기에 세계 최고인 중국을 버리고 한국에 가겠다는 제 결정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었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중국 어른들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아 보였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미 한국의 매력에 눈을 뜨고 찬사를 보내기 시작했는데 중국 어른들은 그 뻔한 사실조차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죠. 저희 집안 어른들은 그저 억지 논리로 한국을 무시할 뿐이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그런 생트집들을 모조리 뿌리치고 한국 유학길에 올랐답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집을 박차고 나왔지만 내심 불안한 것도 사실이었어요. 어른들의 반대를 뚫고 제 의지로 강행한 한국행이었으니까요. 생각보다 한국이 별로이면 어쩌지? 어른들 말처럼 한국이 중국보다 한참 뒤처지는 나라라서 유학 간 보람이 없는 일은 아니겠지? 한참 그런 걱정을 하고 있을 때 마침내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했답니다. 저는 잔뜩 긴장한 채 두리번거리며 입국 심사장을 향해 걷기 시작했죠. 그리고 잠시 후 한국의 우월한 첨단 기술들이 제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어요. 한국 공항의 입국 심사장에는 사람들의 신원을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해주는 최첨단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 때문인지 이곳은 공항이라기보다는 꼭 SF 영화에 나오는 우주 정거장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입국 심사 과정 또한 비현실적으로 빨랐고 공항 내부에는 글로벌 기업이 만든 고가의 로봇 청소기들이 수시로 돌아다니며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공항 여기저기에 항공권 무인 발급기가 다량으로 설치되어 있었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 기계를 사용하는 것이 편안하고 익숙해 보이더라고요. 종합해보자면 이런 최첨단 기술들이 한국인들의 생활에 실제로 녹아들어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한국인들의 생활 수준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저는 여기는 중국과 완전히 다른 세상이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답니다. 중국도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실제로 최근 들어 해외에서 투자도 받고 의미 있는 결과물을 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중국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기술의 발전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일은 많이 없거든요. 중국 공항에서는 아직도 입국 심사나 항공권 발권을 대부분 사람이 맡아서 하고 공항의 청소도 전적으로 사람이 담당하는데 한국은 중국과 차원이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져서 신선한 충격을 받게 되었죠. 그때 한국은 예전부터 중국을 모시던 한참 아래 국가야 하고 한국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던 중국 어른이 떠오르더군요. 그 어른이 지금 한국 공항을 본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아마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어서 아무 말씀도 못 하시겠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며 앞으로 제가 생활하게 될 한국 대학교의 기숙사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나는 나이가 많이 들어도 그런 꽉 막힌 어른이 되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하며 말이죠. 잠시 후 한국 기숙사에 도착한 저는 2인실을 배정받았고 본격적으로 기숙사를 둘러보기 시작했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이곳의 모든 것이 다 마음에 들었어요. 우선 한국 기숙사는 내부가 호텔 수준으로 굉장히 청결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기숙사 자체에서 해충 방역 업체와 계약을 해서 정기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음은 물론 창문에도 일반 방충망이 아닌 미세 방충망을 설치하여 아주 작은 벌레까지도 기숙사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숙사 현관과 로비, 각 층의 엘리베이터 앞에는 어김없이 손소독제가 비치되어 있었는데 이런 센스 있는 환경 조성 덕분에 학생들이 보다 위생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것 같았어요. 게다가 기숙사 내부에는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코인 세탁실도 있었는데 이 안에는 글로벌 기업에서 만든 고가의 세탁기와 건조기, 스타일러까지 구비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편하게 의류와 침구를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여기까지만 해도 이미 훌륭한데 이 코인 세탁실의 진짜 매력은 따로 있었답니다. 바로 이 세탁실 한켠에 작은 테이블과 커피 머신이 있어서 세탁이 다 될 때까지 이곳을 카페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한국인들은 시간을 허투루 낭비하는 것을 싫어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좋아한다더니 이 세탁실이 딱 한국인들의 그런 점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숙사 방 안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 역시 고가의 브랜드 제품이어서 저는 한국이 이렇게 돈이 많은 나라였나 하고 깜짝 놀랐답니다. 이 에어컨이 우리 방에만 설치되어 있는 것도 아닐 텐데 그 많은 에어컨 값을 다 합하면 그게 다 얼마인지, 게다가 그걸 유지하고 관리하는 비용까지 생각하면 이런 시설을 당연하게 운영 중인 한국과 이런 시설을 당연하게 누리는 한국인들이 너무나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더 솔직히 말하자면 부럽기도 했고요. 중국에는 에어컨은커녕 선풍기조차 없는 곳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태반이니까요. 그런 생각을 하며 씁쓸해하고 있을 때였어요. 기숙사 방문이 열리고 앞으로 한 학기 동안 저와 함께 지낼 한국인 룸메이트가 들어왔습니다. 이 친구의 이름은 나유진이라고 했어요. 저는 평소 한국인에게 호기심과 호감을 갖고 있었고 또 앞으로 좋든 싫든 같은 방에서 지내야 하니 유진이와 친하게 잘 지낼 생각이었죠. 그래서 저는 유진이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하며 인사를 했죠. 안녕, 나는 중국에서 왔고 이름은 장리인이야. 앞으로 같이 잘 지내보자. 그런데 유진이는 제 악수를 받아주기는커녕 얼굴을 찌푸리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유진이가 제 인사를 못 알아들었나 싶어 다시 인사를 하며 유진이에게 한 발자국 더 다가섰죠. 그러자 유진이는 아예 기겁을 하며 뒷걸음질 쳐버리더라고요. 저는 그런 유진이의 무례한 태도에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너 대체 왜 그러냐고 따져 물었어요. 그러자 유진이는 한참을 난처해하며 말을 못하더니 겨우 대답을 하더군요. 너 방금까지 내 머리를 긁던 손으로 나랑 악수하자고 하면 어떻게 해? 사실 방금 전까지 저는 머리가 가려워서 손톱으로 머리를 긁고 있었고 유진이는 기름진 머리를 벅벅 긁던 손으로 악수를 청한 제 행동을 문제 삼은 것이죠. 솔직히 유진이의 지적이 타당하기는 하지만 저는 창피하기도 하고 어쩐지 유진이가 저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서 괜히 더 큰 소리를 치며 저도 모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너 그래서 지금 내 손이 더럽다는 거야? 닦으면 될 거 아니야, 닦으면. 진짜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엄청 예민하게 구네. 유진이 너 혹시 결벽증 뭐 그런 거 있는 거 아니야? 전에 중국 어른들이 한국을 무시하고 근거 없이 비난할 때 저는 그런 중국인들과 다르게 깨어있다고 믿어왔는데 사실 알고 보니 제 안에 한국을 향한 열등감이 숨어 있었던 것인지 저도 모르게 유진이에게 날카롭게 이야기하게 되더라고요. 유진이는 그런 제 태도에 크게 당황했고 그날 이후 저희는 어색하게 지내게 되었죠.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지면 나머지 단추들도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니까요. 저와 유진이는 좀처럼 관계를 회복하지 못했고 저는 유진이가 한번 밉게 보이기 시작하자 유진이의 모든 행동들이 다 안이 꼽게 보이고 꼴값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유진이가 매일 샤워를 하고 머리를 감는다는 점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저는 그런 유진이를 보면서 자기가 무슨 연예인도 아닌데 저렇게 깔끔을 떨면서 피부 관리를 하고 참 유난이구나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유진이가 제 신경을 제대로 긁는 일이 벌어졌어요. 샤워를 하고 나온 유진이가 침대에 누워 과자를 먹고 있는 저를 보더니 대뜸 넌 샤워 안 해? 하고 물어보는 게 아니겠어요? 갑자기 이게 무슨 생뚱맞은 소리인가 싶고 전부터 유진이와는 이런 청결과 관련된 문제가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저는 순간 짜증이 솟아올랐습니다. 지금 또 나보고 더럽다고 그러는 거야? 너는 너만 깨끗하다고 생각하나 본데 나도 내 나름대로 씻으면서 살고 있으니까 오지랖 넓게 상관하지 말고 너나 잘해.
저는 그렇게 소리를 빽 질렀죠. 솔직히 유진이가 저를 더럽다고 오해하는 게 너무 억울했거든요. 저는 적어도 열흘에 한 번씩은 꼭 머리를 감고 샤워도 한단 말이에요. 물론 매일 샤워를 해대는 유진이가 봤을 때는 턱없이 부족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중국 사람 치고 꽤나 열심히 씻는 편이란 말이죠. 중국은 땅이 워낙 넓고 산간오지, 사막 지역까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에 비해 상수도 시설이 잘 발달되어 있지는 않아서 각 가정에 깨끗한 수돗물이 한국처럼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중국인들에게 매일 씻는다는 것은 사치에 가까운 일이죠.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쭉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왔고 한국에 와서도 중국에서 그랬던 것처럼 적게 씻었을 뿐인데 유진이는 그런 저를 더럽게 여기는 것 같아서 저는 몹시 불쾌했어요. 그런데 다음 날 예상치 못했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유진이가 제게 선물 상자를 내미는 게 아니겠어요? 바로 어제 소리를 지르고 싸웠는데 오늘은 선물을 주다니 저는 유진이가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서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유진이는 그저 뜬모를 미소만 짓고 있었고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선물 상자를 열어보았죠. 그런데 선물 상자 안에서 뭐가 나왔는지 아세요? 글쎄, 한국의 유명한 퍼퓸 샴푸와 때밀이 수건, 그리고 한국산 화장품 세트가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것들을 보는 순간 저는 유진이가 저를 놀리는 건가 싶고 너 제발 좀 씻고 다녀라는 말을 이렇게 돌려서 하는 건가 싶기도 해서 참을 수 없이 화가 났어요. 그렇게 제가 또 흥분해서 소리를 지르려던 순간 유진이는 일단 자기 말 좀 들어보라며 다급히 저를 진정시켰어요. 그리고는 제게 충격적인 말을 꺼내기 시작했죠. 장리인, 놀라지 말고 들어. 사실은 너랑 같은 수업을 듣는 학생들 중에 여왕벌 역할을 하는 일본인이 있는데 걔가 너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내고 다니는 것 같아. 알고 보니 저와 같은 시기에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온 일본인 학생 하나가 저에게 악취가 난다는 소문을 내고 다녔고 그 소문을 들은 유진이가 안타까운 마음에 저를 도와주려 했던 것이었어요. 어쩐지 수업 시간에 친구들이 저를 피하는 느낌이 들더라니 그런 사정이 있던 것이었더라고요. 그날 저는 두 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는 제 생각보다 목욕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목욕을 하찮은 일로 취급했지만 막상 목욕을 제때 하지 않아 따돌림을 당하게 되자 목욕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더군요. 그리고 제게 이런 깨달음을 준 유진이를 통해 저는 한국인들이 상냥하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찌질하고 한심스러운 저를 그냥 외면해버릴 수도 있었을 텐데 유진이는 선물이라는 현명한 방식으로 제게 올바른 길을 알려준 것이죠. 그날 저녁 저는 유진이가 선물해준 한국 샴푸와 한국 바디워시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몸을 씻어냈어요. 한국의 화장품을 만들어내는 기술력이 좋아서인지 아니면 저를 생각해주는 친구의 진심이 담겨있기 때문인지 샤워하는 내내 산뜻하고 기분이 아주 좋더라고요. 게다가 한국 제품으로 씻으면 다음 날까지 향기가 유지되었고 씻으면 씻을수록 피부가 점점 좋아졌어요.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피부를 느끼며 저는 씻는 즐거움을 알아갔고 이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매일 씻는 사람으로 점점 변화해갔죠. 유진이는 옆에서 그런 저의 변화를 응원해 주었고 저는 유진이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에 더 열심히 제 자신을 변화시켜 나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수업 시간에 저에 대한 나쁜 소문을 낸 그 일본인 친구가 다가오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장리인, 너 요즘 완전 달라진 것 알아? 사실 나는 너 처음 만났을 때 네가 어디 시공창 같은 곳에 사는 줄 알았어. 너한테 하도 끔찍한 냄새가 나서 말이야. 그런데 요새는 안 그래. 너한테 나던 악취가 완전 싹 사라진 거 있지? 대체 무슨 마법을 부린 거야? 저는 그 일본인 친구를 향해 가볍게 웃어주고는 마법같이 거창한 건 필요 없다고 난 그냥 멋진 한국 친구를 한 명 사귀었을 뿐이라고 답했죠. 그러면서 너 같이 못된 계집애는 절대로 사귈 수 없는 그런 친구라고 덧붙였어요. 그러자 그 일본 친구는 약이 올라서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유진이와 점심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약속 장소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이와 점심을 먹기로 한 곳은 학교 근처 패스트푸드점이었는데 이 매장은 주문을 키오스크로 받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요즘 한국은 대부분의 가게에 키오스크를 도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여기에서 더 나아가 아예 키오스크만으로 운영되는 무인 매장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죠. 무인 매장을 도입했을 때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줄일 수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살 수 있으니까요. 현재 한국에는 길거리마다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무인 편의점들이 들어서 있고 이것들은 이제 한국인들에게 일상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랍니다. 그런데 한국인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는 일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 중국이 바로 그런 케이스예요.
한때 중국에도 무인 가게 열풍이 불었던 때가 있었죠. 하지만 얼마 못 가 중국의 무인 가게들은 모조리 철수해야 했답니다. 왜냐하면 밤이면 밤마다 노숙자들이 무인 가게에 들어와 죽치고 앉아 나가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무인 가게의 장점 중 하나인 야간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결국 가게의 수입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죠. 그렇다고 낮에는 장사가 잘 되느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낮에 무인 가게는 불량배들의 천국이 되었거든요. 게다가 일반 손님들도 무인 가게에서 함부로 물건을 훔쳐가거나 가게의 가정집 쓰레기를 버리고 도망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해서 결국 무인 가게들은 중국에서 모두 장사를 접고 말았답니다. 중국에서 평화롭게 무인 가게를 운영하는 것은 헛된 꿈에 불과하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은 것이죠. 중국이 키오스크와 CCTV를 만들 수 있는 기술과 무인 가게를 운영할 수 있는 자본을 가지고 있는데도 결국 무인 가게 상용화에 실패한 이유는 중국인들의 의식 수준이 한국인들보다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가지게 되었어도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떨어지면 절대 훌륭한 결과가 나올 수 없는 법이니까요. 감시하는 눈이 없어도 정직하고 반듯하게 행동하는 양심. 한국인들은 그것을 갖추고 있기에 중국과 차별화된 발전을 이루어온 것이었죠. 그런데 중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이 뛰어난 점은 이뿐만이 아니에요. 한국의 장점들을 나열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대중교통이죠. 저는 한국의 지하철과 버스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요. 일단 한국의 대중교통은 이용 방식이 편리해서 좋았어요. 복잡할 것 없이 그냥 교통카드 하나만 있으면 그걸로 끝이니까요. 반면에 중국은 시골 지역에서 버스를 탈 때 아직도 버스 안에 요금을 걷는 직원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직접 현금으로 계산을 해야 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하죠. 게다가 중국의 버스는 배차 간격이 너무 길어요. 아마 한국인들이 들으면 기절할 정도일 텐데 중국 버스의 배차 간격은 보통 1시간 이상이고 길면 3시간 이상인 경우도 있어서 자칫 실수로 버스를 놓치면 세상이 끝나는 듯한 절망감을 맛봐야 한답니다. 이번 버스를 놓치면 잠깐 기다렸다가 가볍게 다음 버스를 타면 되는 한국과는 아예 다른 세상의 이야기인 거죠. 여기에 날씨까지 한여름이거나 한겨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나마 한국의 버스 정류장에는 에어컨이나 히터가 설치되어 있어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고충을 덜어주지만 중국 버스 정류장은 그런 서비스가 일절 없답니다. 게다가 중국은 시내버스 안에도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요. 그야말로 찜통 더위를 생으로 버텨야 하는 것이죠. 반면에 한국 버스는 에어컨과 히터가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승객들이 직접 바람 세기까지 조절할 수 있으니 제가 그 모습을 처음 봤을 때 얼마나 놀랐을지 감이 오시죠? 전 정말 이런 훌륭한 서비스에 놀람을 넘어 감동까지 받아서 눈물이 다 날 지경이었어요. 여기에 더해 한국 지하철 안에서는 초고속 와이파이가 빵빵 터지잖아요. 사실 지하철을 타고 멍하니 이동하다 보면 심심할 때가 많은데 한국 지하철에서는 와이파이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으니 스마트폰으로 웹툰도 보고 동영상도 끊기는 현상 없이 볼 수 있어서 지루할 틈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은 정말 마성의 매력을 가지고 있어서 문제였는데 한국에서 생활하며 이 첨단 문명을 당연하게 누릴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중국으로 돌아온 뒤 원래의 느린 인터넷 속도를 마주하게 되자 얼마나 당황스럽고 절망스럽던지요. 정말이지 제가 그동안 얼마나 한국의 선진 문화에 물들어 있었던 것인지 깨닫게 된 순간이었죠. 저도 모르는 사이 한국에서 저는 정말 즐겁고 알찬 시간을 보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교환학생 신분인 제가 한국에서 머물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었고 저는 유진이의 배웅을 받으며 중국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공항에서 중국행 비행기에 타기 직전까지 중국에 돌아가기 싫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고작 1년도 한국에서 지내지 않아 놓고 이렇게 말하는 게 우습지만 저는 평생을 살아온 중국보다 한국에 더 큰 애정을 느끼고 있었죠. 할 수만 있다면 이대로 한국에 쭉 눌러앉아 살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제 바람일 뿐 결국 저는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한국과 눈물의 작별을 해야 했죠. 그리고 다시 만난 중국은 여전히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어요. 아니 어쩌면 제가 그동안 한국에서 지내면서 선진 문화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중국이 평소보다 더 후진국처럼 느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중국 공항을 빠져나온 뒤 저는 한국에서 그랬던 것처럼 주변을 경계하지 않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새 정신을 차려보니 제 지갑이 사라져 있더군요. 잠시 경계를 푼 것뿐이었는데 그 사이 소매치기를 당한 것이었죠. 그때 저는 내가 중국에 돌아왔구나 하는 실감이 났어요. 그러면서 여기서는 한국에서 유진이와 그랬던 것처럼 편안하게 저녁에 산책을 하거나 이어폰을 귀에 꽂은 채 밤에 조깅을 하는 일은 못하겠구나 하는 씁쓸한 생각을 하게 되었죠.
여기는 더 이상 안전한 한국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집에 도착해서 우선 샤워를 하려고 하자 가족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깨끗한 것 같은데 무슨 샤워를 하냐면서 말이죠. 그런 가족들의 반응을 본 저는 갑자기 너무 답답해졌고 한국과 한국에 두고 온 유진이가 너무 그리웠어요. 한국에 가서 훌륭한 문화를 배운 뒤로 이미 나는 전과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는데 이제 와서 다시 전과 같은 후진국 생활을 하라고 하니 너무 힘들고 외로운 기분이었어요. 결국 저는 울음을 터뜨렸고 왜 그러냐며 절 걱정하는 가족들을 다 무시한 채 제 방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저는 한국에서 지내던 꿈 같던 시간들을 떠올려 보았어요. 한국은 위생 개념도 철저했고 모든 일 처리 과정이 신속하고 정확했죠. 작게는 음식 배달부터 택배, 우편, 대학교 학적 처리, 공항 업무까지 모든 시스템이 빠르게 착착 돌아갔어요. 저는 그런 한국 특유의 스마트한 분위기와 문화가 너무 좋았죠. 그건 우리 중국은 물론 다른 어떤 나라도 흉내낼 수 없는 한국만의 강점인 것 같아요. 유진이와 기숙사에 살 때 배달 어플로 야식을 시키면 30분도 안 돼서 음식이 짠하고 도착했었거든요. 세상에 어떤 나라가 배달을 시키면 30분도 안 돼서 받을 수 있겠어요. 분명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세상에서 제일 편리한 나라에서 살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저를 정말 우울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저는 한국의 대학교에서 공부하면서 한국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알게 되었는데 그건 바로 한국이 원래 잘 살던 나라가 아니었다는 것이었어요. 한국은 약 30년 전에 IMF라는 거대한 위기를 겪으며 나라 전체가 크게 휘청인 적이 있다고 하더군요. 당시 외신들은 한국이 이 위기를 넘기지 못하고 세계 최빈국으로 나앉게 되고 말 것이라 강하게 예측했다고 하죠. 하지만 한국은 모두의 예상을 뚫고 무너진 하늘 아래에서 기어코 솟아날 구멍을 찾아내고 말았어요. 그건 바로 반도체였죠. IMF가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경제는 2차 산업이 핵심이었지만 IMF가 터진 후 한국은 기존의 핵심 산업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3차 산업 시장으로 뛰어드는 도전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결과는 모두가 알다시피 대성공이었죠. 한국의 이런 대역전 성공 신화가 놀라운 이유는 먼저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가능성 하나만을 보고 뛰어든 한국인들의 도전 정신이 너무 멋지기 때문이고 또 그 도전을 실제 성공으로 실현해낸 한국인들의 저력이 대단하고 또 대단하기 때문이에요. 한국의 대기업들은 최첨단 기술력으로 세계의 선두에 섰을 뿐만 아니라 시장을 완전 장악하고 있죠. 예전에는 분명 미국이나 유럽이 더 뛰어난 제품을 만들어내던 영역들인 TV, 화장품, 영화 미디어 산업까지도 이제는 한국이 전혀 밀리지 않아요. 오히려 소비자들은 메이드 인 코리아에 더 열광하고 있고 전 세계인들이 한국의 문화에 빠져들면서 한국의 위상은 그 어느 때와 비교할 수 없게 드높아졌어요. 하지만 중국은 어떤가요? 중국은 스스로를 가리켜 대국이자 세계 최고라고 하며 말하죠. 하지만 중국만 모르는 것 같아요. 최근 미국의 강력한 대선 후보인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핵무기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말에 중국에서는 한국은 핵무기를 만들 기술력 자체가 없는 나라라며 깎아내리기 바쁘죠. 그런데 사실 다 알잖아요. 이미 세계가 다 알죠. 한국은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핵무기 제작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말이죠. 물론 중국이 실제로 엄청난 힘을 가진 국가임은 분명해요. 그런데 왜 국제 무대에서는 한국만큼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사랑받지도 못하는 걸까요? 한국인들에게는 있고 중국인들에게는 없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오랫동안 고민해 보았어요. 그리고 예전 한국에서 유진이가 가르쳐준 것에서 그 답을 찾았답니다. 전에 매일매일 샤워를 하는 유진이를 보면서 저는 유난이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유진이가 그렇게까지 유난을 떨었던 것은 사실 저를 배려하기 위해서였어요. 같은 방을 쓰는 제게 혹시라도 나쁜 냄새가 풍기지 않도록 귀찮더라도 매일 샤워를 하며 청결을 유지했던 거였죠. 그런 줄도 모르고 저는 한국인들은 웃기지도 않게 깔끔을 떤다고 비웃었던 거였고요. 이것은 어쩌면 아주 작은 차이에 불과하지만 이런 사소함이 모여서 시민의식을 만들고 국민성을 만들고 한 국가를 선진국으로도 후진국으로도 만드는 거겠죠. 다행히 저는 훌륭한 한국인 룸메이트를 만난 덕에 앞으로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게 되었고 고민은 길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부모님께 학교를 졸업한 뒤 한국에 취직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어요. 한국에 가서 한국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싶었거든요. 부모님은 당연히 속상해하셨죠. 방금 귀국한 딸이 또 한국으로 떠나겠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함께 한국에 여행을 다녀오기로 했어요. 부모님들도 한국을 직접 보시면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 없을 테니까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단체 한국 여행을 결정했고 몇 개월 뒤 저는 인천공항을 보고 두 눈을 휘둥그렇게 뜬 부모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답니다. 부모님은 대체 이 신세계는 어디냐며 입을 다물지 못하셨죠. 게다가 부모님은 인천공항의 직원들이 하나같이 모두 늘씬하게 키가 크고 예쁘다는 것에도 충격을 받으셨어요. 반짝거리는 피부에 원어민 수준으로 구사하는 영어 실력, 능숙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까지 해내는 인천공항의 유능한 직원들을 보며 제 부모님은 감탄에 감탄을 거듭하셨죠. 혹시 한국이 국가 홍보를 위해 저런 예쁘고 똑똑한 아가씨들을 일부러 공항에 데려다 놓은 것은 아니냐며 의심할 정도였어요. 저는 한국의 젊은 아가씨들은 대부분 예쁘고 똑똑하다고, 한국 젊은이들의 평균 미모와 지적 수준이 대단히 높으니 겨우 이 정도에 놀라면 안 된다고 했죠. 이어서 저는 서울에서 제일 유명한 관광지 중 하나인 강남으로 갔어요. 부모님은 강남대로를 빼곡하게 채운 고가의 외제차들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아찔하게 솟아오른 고층 빌딩들을 보며 새삼 놀라신 것 같았어요. 그럴만도 한 게 저희 가족이 사는 후난성은 상대적으로 시골이라 이런 대도시의 풍경을 잘 볼 수 없거든요. 서울은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꼽히는 대도시이니 시골 출신인 저희 부모님께서 바로 감당하시기에는 벅찰만 하죠. 그래서였을까요? 원래는 중국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저희 부모님이 갑자기 충격적인 말을 꺼내셨어요. 장리인, 너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했지? 엄마 아빠는 허락하마. 여기서 열심히 일해서 얼른 자리 잡고 그 다음에 엄마 아빠 데리러 오거라. 우리도 여기서 살고 싶구나. 농담과 진담이 반쯤 섞인 부모님의 말을 들으며 저는 한참을 웃었죠. 우선 한국에 사는 것을 허락받은 게 너무 기뻤고 앞으로 한국에서 펼쳐갈 제 미래가 기대되고 설렜거든요. 물론 우선은 중국으로 돌아가서 학교도 졸업해야 하고 한국 회사에 취업하려면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하고 갈 길이 멀었지만 그래도 한국에 제 미래가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너무 행복해요. 한국에서 배운 대로 많이 베풀고 배려하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중국인들이 싫으시겠지만 한국을 사랑하는 젊은 중국인들도 정말 많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자,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정말 한국을 많이 사랑하셨던 중국인 분이시네요. 사실 저도 중국 사람들은 좀 내키지 않거든요. 많은 중국인 분들이 장리인 씨 같았으면 좋겠네요. 한국에서 좋은 곳에 취직하시고 행복한 삶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연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는 사연을 읽어드렸던 여우튜브 나레이션 송은지였고요. 더 재밌고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당신만의 여